이제 실전 모의고사 5회 27에서 30번에 있는 소설 작품 유능길의 빙천과 심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문제를 훑어보면 다른 거는 일반 소설 유형이랑 비슷한데 보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조금 당황을 했을 것 같거든. 그런데 소설이 특이하게 가와 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가가 사실은 소설 일부가 아니라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보기가 아니라 지문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쭉 읽어보면 여기 군중심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핵심어가 될 것 같거든. 상황에 따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군중심리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기도 하며 특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것을 따라한다. 자, 이렇게 너네가 보기박스나 이런 해설의 근거를 읽을 때 좀 감을 잡으면 좋은 게 뭐뭐 하거나 뭐뭐 하기도 한다. 이런 거. 어떤 경우의 수를 제시한 거, 그리고 특히라는 말이 있으면서 또 다른 경우를 제시한 거, 이런 거가 그 작품과 연결질 만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부분이나 다른 사람이 많이 선택한 걸 따라하게 되는 부분이 소설에 어디에 드러났는지 체크하는 게 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뭐 이런 심리 얘기 나오고 합리적이 못한 선택을 유도하는 경향, 이거를 이렇게 집단 극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요. 집단 극화가 집단 내 추진되는 특정한 의견에 휩쓸리게 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듯 많은 사람들이 집단이 지시하는 데에 따라 행동하여 진실과 허위의 구분이 애매해지기도 한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러한 경우 군중은 진실을 갈망하지 않게 되며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증거 앞에서 얼굴을 돌리고 오류를 따르게 된다.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말은 중요하거든. 진실과 허위, 그리고 진실, 오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네는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따져봐야겠다. 그리고 군중들이 어떻게 거짓 쪽으로 가는지, 어떤 이러한 집단 극화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러한 현상은 집단 내의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 자, 이렇게 해설 지문에 A가 있으면은 이 키워드를 작품에 적용하라는 얘기겠죠. 어떤 권력? 어떤 인간관계의 영향 하에 있었나. 빙천과 심욱은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 배경으로 어떤 권력과 관계일지 조금 보이지. 집단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허위와 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다시 반복됐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읽으면서 여기에 제시된 뭐 기억, 니은, A, B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건의서 내용을 소상히 밝힐 만큼 우하사와 동기생들, 인물들이 나왔네. 이들의 관계는 동기라는 거 나왔고요. 돼지기 전에 불쌍한 놈 호강이나 시키자고 불쌍한 놈이 도대체 누굴까 하면서 계속 읽겠지. 그러면서 도장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에 엄청남의 경악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도장을 찍는 내용이 거짓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아. 우화사의 동기생들은 술을 진탕 많고 막 소리내어 울고 이름을 부르고 막 강난에 가까운 전후에 이거 어떤 거가 생각나지? 집단 극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막 집단 최면에 걸린 듯 이렇게 좀 극화되는 현상이 떠올랐을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만약 이빠른 소리라도 할지면 이게 진실이겠지. 그러면 때려 죽일 것 같은 기세. 그래서 진실을 이제 은폐하고 안정을 위해서 그 집단의 의견을 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과 허위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나왔죠. 목석이 아닌 이상 감동하지 않고 못 베기는 신들린 상태, 집단 최면 상태로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보면 심지어는 건의서상으로 우화사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지목된 세 명의 사범마저 정말 자기를 구한 것이 우화사 그 사람인 줄로 믿어버릴 정도였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지금 집단에 의해 강요되는 거짓이겠지. 우리는 모두 합심해서 하나의 미담을 엮어냈고 그래서 우하사가 완벽한 영웅의 모습을 갖춰갔다. 자, 그럼 우리 진실과 허위를 판단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허위는 우하사가 사람을 구하고 영웅처럼 그려지는 이것이 사실은 거짓이다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떠한 진실이 은폐되고 모두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린 듯 이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대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자기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지. 전체 사방의 기감이 될 만한 영웅적인 하사관 한 명쯤 휘하에 두었대도 손해날 게 없었고 대대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된 우리의 내용, 그 진정 내용 바로 거짓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그게 단장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했다. 자기 그 대대장의 권력을 활용해서 이 진실에 은폐하는 거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 같고요. 표창장까지 수여했고 그리고 언론기관에 연락해가지고 취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영웅이 있다 이러면서 취재를 시작을 한 거죠. 자, 회견은 이게 바로 기자회견을 말하는 거겠지. 네모박스가 되어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고요. 예정된 순서에 따라 톱니바퀴가 물리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이 회견이라는 것은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알리는 기자회견일 거고 그게 잘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 육하원 측에 의해서 각자가 겪은 일을 진술하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한 개인의 경험을 떠나서는 그 경험을 실제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고 우화사의 행위와 교묘하게 결부시키는 화법을 썼다. 자, 경험과 상관없이 이 경험이라는 거는 진실을 의미하는 거겠는데 그 진실과 관계없는 화법을 썼다. 그럼 이 화법은 허위의 사실을 의미하는 거겠죠. 기자들은 열심히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누가 봐도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임이 거의 확실해졌다. 이 결과라는 건 뭐야? 진실이 은폐되고 허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즉 우화사가 영웅임을 알리는 그 결과를 말한 거겠지. 자, 기억, 니은, 디귿 나왔으니까 문제로 가보자. 28번 회견을 중심으로 이것을 이해한 것, 기억, 니은, 디귿만 먼저 해결해 볼 건데 기억, 경험은 부대원들이 실제 겪은 일이지만 회견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우화사가 영웅이다라는 게 회견의 취지일 건데 그거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험을 떠나서 얘기를 했다라고 한 것이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은 화법, 즉 거짓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부대원들이 실제 겪은 일과 거리가 멀지만 맞죠? 회견이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다. 그 회견이 그 우화사를 영웅화하는 것에 따르는 거짓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지. 자, 디귿은 결과였거든. 그 진실이 은폐되고 거짓이 이제 알려지는 그 결과물인데 개최한 인물들의 의도에 따라 회견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 다 맞는 설명이네. 아직 답은 안 나왔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런데 여태껏 한쪽 구석지 우두커니 앉아만 있던 신하사에게 일제히 시선이 집중되었다라고 하면서 조금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하사가 보는 우화사는 어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뒤에 쭉 읽어보면은 뭔가 말을 못하고 지금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리을로 돌아가면은 회견에서 특정 인물에 의해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역할 맞겠죠. 시선이 집중됐다라는 거니까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만 같았던 이 결과물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5번이겠네. 나중에 읽으면서 5번이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면 되고요. 본문으로 가보면 신화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자리나 메우는 역할이면 몰라도 직접 입을 열어 뭔가를 조리 있게 설명해야 될 사람치고는 자격 미달이었다. 지금 이 서술자가 평가하는 신하사의 그 성격이죠. 그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신하사의 어떤 위치랄까, 관계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도 꿀먹은 벙어리였고 또 물어보니까 또 역시 답을 하지 않았어. 근데 기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졌대. 그랬더니 겨우 입을 뗍니다.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기자들은 뭔가 지금 웃음을 터뜨렸대.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건 알았는데 그 와중에도 동료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우리도 알고 있어. 우리가 묻고 싶은 건 불에 타기만 했냐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기자들은 아무래도 좀 진실을 좀 확실히 하고 싶었겠지. 불에 타기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예는 뭐지? 진실이야. 타기만 했다. 뭐 구한 거는 없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 그랬더니 회견장에 소란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 웅성거리는 소리는 왜 웅성거렸겠어? 뭐야? 우화사가 영웅인 게 진실이 아니었어? 도대체 뭐가 진실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웅성거리는 소리였겠지. 미음 나왔으니까 28번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발언, 예라고 한 거, 진실을 말하는 이 발언이 등장한 것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아니지. 반감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었어 하는 정도의 웅성거림이었잖아.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맞았고요.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우화사는 작업복이 기름투성이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환해졌고 펑소리가 났고 눈 떠보니까 우화사가 불덩이가 되었다까지 우화사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었다 라는 지금 진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진실을 말하자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날 있었던 일. 그날 오후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다. 펑하고 터지는 폭발을, 그 다음에 그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는 훈련 비행기 한 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자기를 겨냥하듯 눈 깜짝할 사이에 접근해 오고 조장사가 낙하산 탈출할 때 그 덮개가 벗겨져 나가고 뭐 날개 자른 흔적이 보이고 활공 비행으로 내려오다가 스파크 튀기면서 터지고 경락고 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의 정말 진실에 해당되는 내용을 서술자의 입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설명, 문제로 넘어갈게. 선지를 이렇게 훑어보면 지금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그러면 너네가 먼저 시점을 짚고 가야 돼. 이 작품을 읽으면서 시점이 약간 아리송할 수도 있는 게, 나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았고, 어떤 말이 두드러지냐면 우리라는 말이 두드러졌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나랑 마찬가지로 1인칭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서술자는 작품 밖 인물이라기보다는 작품 속 안 등장인물로 나와요. 하지만 신화사, 우화사 같은 주인공은 아니고요.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그 군대라는 조직에 속한 어떤 주변 인물. 그래서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너네가 파악을 해둔 다음에 A, 그 사건의 전말에 밝힌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특정 인물의 회고적 서술, 맞지? 그런데 심리 변화가 드러나나? 그런 거는 없어요. 팩트만 말했죠. 특정 상황에 대한 경험적 진술, 맞지? 종합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을 아주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2번이 맞는 설명인 것 같아. 3번, 특정 상황에 대한 묘사, 맞죠? 그런데 비현실적 요소, 말도 안 되는 그 전기적인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었냐? 없다는 거고요. 고백적 진술을 바탕으로 이건 좀 세모야. 고백적 진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세모였는데 갈등의 해소는 전혀 없으니까 틀리고요. 주관적 평가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양한 관점의 제시도 분명히 없었어.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다. A는 그때그때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내용도 어렵지 않았고 신하사가 목격한 것은 아마 마지막 쓰러지기 전에 광경일 것입니다.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화사가 영웅적 행동을 했는데 그 직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장교가 서둘러 마감을 해버린 거겠지. 그러니까 얘도 진실을 지금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진실이 은폐되면서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었다. 이 더 이상의 불상사가 가리키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 세상 밖으로 나와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진실을 말할 뻔했던 신하사는 몹시 바쁜 몸이 되었다. 그 의미는 뭘까? 아까 우리 가에 있는 설명처럼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됐겠죠. 왜냐하면 그 군중 심리, 집단의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단 그 양반들의 비위를 건드려도 은희사, 신하사가 온전하지 못할 것임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얘가 있을 이제 위험을 암시하면서 이 부분은 끝납니다. 실제로 소설에서 신하사는 굉장히 심한 구타를 당한 내용이 나와요. 자, 27, 28번 해결됐으니까 29번으로 바로 넘어갈게. 자, A와 관련해 나를 이해한 거. A는 아까 가 부분에 있었던 집단 내의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였거든요. 해당되는 내용 보기에서 연결을 했을 거고요. 읽어볼게. 디디장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실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는 걸. 앞장까지 섰나? 조금 애매해. 그런데 뭐 어쨌든 명령을 해서 막 기자들까지 불러 모으고 했으니까 뭐 충분히 앞장섰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네가 정 애매하면 뭐 이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서 돌아와도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신하사는 집단 내에서 소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 자, 일단 소외됐나? 이거는 맞나? 이거는 좀 맞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서술자가 설명하기로는 좀 존재감이 없고 좀 못 끼는 성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틀리지 않아.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나? 지금 신하사가 진실을 말한 게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게 소외되어서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으로도 다 완전히 틀린 설명이 돼요. 그리고 이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라는 게 이 설명이 가 부분에도 나오는데요. 가에 어디에 나왔었냐면 이 부분, 그 군중 심리 때문에 그 진실이 아닌 합리적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은 진실이 아닌 거짓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말도 안 되는 내용. 근데 오히려 신화사는 진실을 말하려고 한 거니까 이 내용도 전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들은 맞지. 우화사와의 인간관계, 동기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자신들의 의견, 우리 집단의 의견을 따르도록 강요를 했고요. 건의서에 도장을 찍은 데에는 집단 권력화된 우화사 동기들 영향에 힘이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가 가진 그 폐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이거 가에도 있는 설명이니까 충분히 맞죠. 2번이 틀렸었고요. 30번으로 가볼게요. 역시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에 해당되는 건데 붉은 글씨 위주로 이렇게 가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4번이 정답이었잖아. 4번을 한번 보자. 더 이상의 불상사는 없었다. 기자회견 이후에 더 이상의 불상사가 의미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였거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없었다는 그 불상사는 군중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증거의 신하사의 증언을 외면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지. 그 군중이 외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기자회견이 종료된 거는 그 장교가 억지로 진실이 탄로날까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었다는 거잖아. 거기에 있던 군중들이 신하사의 말을 외면하고 이런 건 아니야. 오히려 진실을 더 알고 싶어서 막 자세히 말씀해달라 이랬었기만 했었지. 그래서 4번이 완벽하게 틀렸고요. 나머지는 너네가 충분히 가와 연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5회 문학작품 범위 설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